다들 참 대단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퇴근하시고 힘드실 텐데, 또 뭐 다 이렇게 신년에 바쁘실 텐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기본 기술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여러분들 하신 거는 뭐냐면, R 안에 이제 그릇 준비해 놓고, 그죠? 그릇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이제 데이터를 영접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이제 보통 데이터들은 다 파일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냥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파일을 잘못 불러오시면 데이터 다 깨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 깨져서 불렀는데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어렵지는 않은데 신경 쓰셔야 될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거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파일 불러오기와 저장하기, 요거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불규칙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과 정형 데이터 불러오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림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불러드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런 걸 좀 논하기는 좀 그렇고, 일반 텍스트 데이터인데 그게 우리 댓글이나 리뷰나 뭐 신문 기사 뭐 이런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 길이가 막 들쑥날쑥한 거 있죠. 뭐 그런 거 불러드릴 거냐, 아니면 엑셀 파일이나 CSV나 이런 형태처럼 딱 폼이 정해져 있는 놈 불러드릴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불러드리는데, 이제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런 것까지 얘기해 뭐 이런 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왠지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파일을 불러와라 할 때 파일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파일 이름이 원래 이름.점 확장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점 확장자 해가지고 아래 적어줄 때는 이름.점 확장자를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윈도우가 기본 설정이 확장자 안 보여주죠. 파일 이름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파일 이름 안 보여줘도 얘 확장자 숨겼구나 해가지고 확장자를 찾으면 되는데, 컴퓨터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이름인 줄 알고 치고 계속 파일이 없다 이렇게 뜨니까. 자, 이름하고 확장자를 확인하시는 R 안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list.files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파일 이름을 딱 치시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이 있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자, 요거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디렉토리에 있는 건 안 보여줍니다. 현재 내 작업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그놈을 부르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 배우시는 명령어로.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죠. 비정형 데이터, 뭐 일반 댓글처럼 이렇게 길이 들쑥날쑥하고 뭐 들어있는 데이터 들쑥날쑥한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인데, 하기 전에 불러오기 전에 비정형 데이터 불러오는 명령하고요, 정형 데이터를 불러오는 명령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명령어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불러드릴 때 명령어를 정형 명령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제대로 안 불러집니다. 또 반대로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인데 불러드릴 때 비정형 데이터 불러드리는 명령어로 불러온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이상하게 불러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작업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딱 보시고 비정형 데이터다, 그럼 비정형 데이터 명령 써서 불러야 되고, 정형 데이터다, 그럼 정형 명령 쓰셔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찌릿찌릿한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건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 명령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정형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불러드리는 게 뭐 몇 가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쓰시는 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요거 두 개 섞어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하는 거 보면요, 이 명령 잘못 써가지고 데이터 이상하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함수 걸면 안 걸리거든. 자꾸 에러 나요. 뭐 이상한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러 걸리는데
계속 그 명령을 계속 치는 거예요. 나중에 짜증나서 더 세게 치고 세게 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read lines라는 명령어 있습니다. read lines라는 명령어는 비정형 데이터 불러들이는 명령어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댓글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을 이제 R로 불러들일 때 쓰는 게 read lines라는 명령어예요. 말 그대로 여러 줄을 불러들이는 건데, 자, 얘는 이거와 이게 서로 다른 줄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한 줄 쭉 읽다가 제일 뒤에 엔터키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엔터키가 딱 나오면 read lines 명령은 줄 바뀌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이 또 새로운 줄, 이게 나중에 분석할 때 한 줄이 전부 다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면, 댓글이 긴 놈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댓글을 엄청 길게 단 거예요. 근데 보기 힘들다고 여러분들 중간에 엔터 쳐버려요. 다른 사람이 단 댓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댓글이 길어도 그냥 연속적으로 쭉 냅두셔야지, 이거를 중간에 마음대로 엔터 치고 이러시면 안 돼. 엔터 치면 무조건 다음 줄이 돼버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read lines 명령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들이시면 돼요. 이거 전혀 안 어렵죠. 자, 근데 이 read lines 명령어 써서 불러드릴 때 경고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에서 뭐 이게 좀 이상하게 찜찜하게 쳤는데 이렇게 경고가 나오면 되게 좀 심하죠. 불러보면 다 불러지긴 하는데 경고가 나오거든요. 이 경고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명령을 치면 read lines가 이거를 쭉 읽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엔터 있는 자리를 찾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 줄에 제가 엔터를 안 치고 그냥 커서를 여기다 갖다 둔 거예요. 엔터 안 치고 안 내려가고. 그럼 R 입장에서는 이 줄 쭉 읽다가 커서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 더 뒤에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R 입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줄은 불완전한 줄이다라고 에러는 아니고 경고를 띄웁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댓글 같은 게 있을 때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좀 찜찜하니까, 나오는 이런 메시지 나올 때는 그냥 엔터 쳐주시면 그냥 사뿐하게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줄에서 엔터 치시면 돼요. 사실 뭐 알마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왠지 찜찜하고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read lines 명령어 이용해서 비정형 데이터 불러들이는 거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보실 거고요. 자, 정형 데이터 읽어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fruits.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 제가 아마 예제 데이터로 다 드렸을 거예요.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원본 파일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fruits.txt 파일면 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fruits.txt 파일인데 컬럼 구분이 공백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공백을 뭐 한 칸을 넣으셔도 되고요, 두 칸 넣으셔도 아무 상관없고, 하여튼 칼럼 구분이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표입니다. 자, 이런 표를 불러오는 명령어가 read.table이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예요. read.table을 이용을 하면 이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read.table로 해서 그냥 불러들이니까 제일 위에 V1, V2, V3 이상한 게 하나 자동으로 붙어요. 이게 왜 붙느냐면, 얘가 불러드릴 때 이걸 전부 다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자동으로.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지 윗부분에 지가 컬럼 이름 자동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윗줄은 컬럼 이름이다 라는 뜻으로 헤더 이퀄 T 옵션을 주시면 제일 윗줄을 컬럼 이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read.table,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정형 데이터 불러들이는 명령어입니다. 공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명령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read.table이라는 애의 특징은 안에 이 파일 안에 주석이나 공백이 들어있으면 불러드릴 때 주석과 공백을 다 제거하고 불러드려 버려요. 이 특징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언제 쓰느냐면 자 키워드를 이제 리뷰나 댓글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이렇게 기사를 땡겨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단어 잘라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단어가 있거든요. 필요 없는 단어들은 다 공백으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 작업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원본 데이터에 제일 많은 글씨는 공백이 돼버려요. 공백으로 다 잘라내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 공백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빈도수 계산해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리든 워드 클라우드 그리든 뭐 통계 작업을 하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백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심플한 방법은 저장했다가 read.table로 불러버리면 한 방에 끝이 나버려요. 요거 이용해서 엄청 많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 read.table이 좋은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좋은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옵션은 잘라서 읽어오는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가 많을 때 데이터가 좀 뭐 건수가 많을 때 한 방에 못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 방에 못 부를 때 스킵하고 enrow라는 옵션 요거 두 개 활용해 가지고 끊어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가 작다든지 뭐 이럴 때 한 방에 못 부르잖아요. 그럴 때 자, 인물.txt라는 파일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파일 다 드렸습니다. 보면 이제 불러와라 이랬는데 헤더 이퀄 t 옵션 줘가지고 제일 윗줄이 헤더라는 거 알려줬고 enrow 이퀄 4 해서 4줄 불러와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헤더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강감창까지 4줄 불렀어요. 여기까지 그죠? 114번까지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스킵 5를 줬어요. 이건 이제 좀 이해하셔야 돼요. 뭐 중요한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스킵 5는 5개 건너뛰어라는 뜻이잖아요. 자 원본 파일에서 5줄을 건너뜁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건너뛰고 6번째부터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3줄 불러오고 3줄 이렇게 불러왔죠. 그 다음에 건너뛰고 나머지 다 불러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킵하고 enrow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read.table이 일단 이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분자를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본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원본 데이터의 컬럼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콜론으로. 이거 불러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이 read.table에 있는 sep, 이게 separate의 약자겠죠. 구분자. sep 옵션 이용해가지고 요거 지정해주면 얘가 요걸 컬럼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 불러들여.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실제 데이터가 뭐 세미콜론으로 컬럼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이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아주 민주적으로 데이터는 돼 있잖아요. 그죠? sep 옵션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들이시면 돼요. 이게 read.table이 좋은 점이 이렇게 뭐 많습니다. 끊어서 읽어올 수도 있고 구분자 줘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read.table로 부르려면 정말 하세월인 경우도 많고요. 이게 속도가 좀 늦어요. 단점이. 그리고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얘가 처리를 못해서 못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죠. data.table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data.table을 쓰셔서 불러오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원리는. data.table에 데이터가 뭐 몇천만 건, 몇억 건 엄청 많다. 그걸 read.table로 부르면 어느 세월에 부를지도 모르고 부르다가 버퍼 용량 차면 뻗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data.table이라는 함수에 fread, fastrea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녀석 이용하시면 굉장히 빨리, 그나마 빨리 이렇게 불러드리세요. 일반 파일들 불러드릴 때 일반적으로 뭐 몇천 건, 몇만 건 이런 거는 데이터 뭐 read.table로 불러도 뭐 별일 없이 다 부릅니다. 하드만 빠르면. 하드디스크만 빠르면 그냥 금방 불러드리는데 엄청나게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data.table을 쓰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처음부터 data.table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data.table은 옵션이 여러분들 처음에 하시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옵션이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read.table을 쓰시든지 아니면 data.table이라는 함수를 쓰시든지
요거 해가지고 정형 데이터들 이렇게 형식이 딱 컬럼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돼요. 많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CSV 파일 있죠? CSV 파일을 이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 CSV 파일은 이게 컬럼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게 CSV죠. 확장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확장자가 뭐 .txt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여튼 요 안에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애들 불러오시려면 read.csv라는 애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는데 이 read.csv 얘도 쓰기는 엄청 쉬운데 단점이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내부적으로 변환을 한번 해서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많이 느려서 역시 파일은 CSV 파일인데 용량이 겁나 많은데 빨리 불러서 찢고 뽑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점 테이블을 쓰세요. 그거 쓰시면 그나마 빨리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고, 이 데이터.점 테이블이 뭐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가 있고 64비트가 있잖아요. 64비트 컴퓨터는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불러지는데 32비트 컴퓨터는 이 데이터.점 테이블은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가 데이터 불러오기 전에 그 데이터의 목록을 인덱스로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땡겨 오는데 그 인덱스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32비트는 2의 31승계까지 만들 수 있어요. 2의 30. 그럼 2의 31승이 얼마인지 겠죠, 그죠? 21억이에요. 214748 3648.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데이터 인티저하고 외우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214748 3648. 거기서 마이너스 1 한 3647개까지 인덱스를 만들어서 땡길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그게 벡터 하나라면 그냥 21억 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컬럼이 여러 개야. 그럼 나누기 n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 컴퓨터는 데이터.점 테이블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가 엄청 많아서 쓰는 건데 32비트 컴퓨터는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데이터.점 테이블이 딱 썼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데이터.점 테이블에 nrow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끊어서 불러들이셔야 돼요. 한꺼번에 뭐 몇 천만 건, 몇억 건 한 방에 불러들이기가 안 됩니다. 64는 괜찮아요. 그 64승이니까 상관없는데 2의 64승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32승은 뭐 좀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보시고 뭐 일반적으로 몇천 건, 몇만 건 불러들이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불러들이시면 돼요. 불러놓고요. 차 한잔하고 오세요. 그럼 다 불러와져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살아야지. 그죠? 자, read.csv는 특징이 만약에 이제 여기 헤더가 없고 데이터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제일 윗줄을 헤더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상하게 이 헤더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뭐 헤더 이퀄 tf 뭐 이런 옵션을 뭐 주고 하는 건데 뭐 대충 보면 아실 거고, 컬럼 이름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call names 요거 써가지고 컬럼 이름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런 경우는 없죠. 예, 엑셀 파일 원본에, CS 파일 원본에 라벨명이 수동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명령어를 3개를 보신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 불러드리는 readlines, 정형 데이터 일반적으로 불리는 read.table, 그 다음에 많이 제공되는 read.csv,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독보적인 존재가 엑셀이 있죠. 엑셀. 자, 원본 데이터가 엑셀이에요. 엑셀은 이제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이 불러드리는 방법이 달랐어요. 명령어가 달랐는데 최근에 이 read excel이라는 패키지가 나와서 이 사실은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서 분석 작업을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을 불러들이는 패키지가 엄청 많아요. 구글에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엑셀을 불러들이는데 다양한 패키지를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제 써본 것 중에 제일 그냥 무난하고 편한 거는 이게 리드 엑셀, 이게 비트수 상관없이 뭐 좀 빨리 이렇게 잘 불러드리더라고요. 요걸 이제 소개는 해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더 좋은 패키지가 있다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불러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자,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 깔아서요. 설치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리드 언더바 엑셀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패키지 안에. 요 함수 이용해서 경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시트 번호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컬 네임즈 가져오기, 당연히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함수를 만든 사람이 옵션을 NA이겠죠. 이건 뭐냐? 엑셀 파일 불러드릴 때 엑셀 파일에 NA 값이 있었던 거예요. 자동으로 공백으로 없애버려라 이 뜻이에요. 만약에 나는 NA 값을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게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 옵션이 잘 동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근데 뭐 못자겠어요. 뭐 이거 패키지 만든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니 왜 그래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준 것만이 더 고맙지. 그래서 이거는 그 엑셀 파일을 불러들이는 이 패키지를 여러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 그냥 짭니다. 그래서 쭉 어떤 작업하기 전에 안에 뭐 NA나 null 값이 있으면 강제로 이거로 바꿔라 또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해라로 코드로 다 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아쉬운 건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에요. 이렇게 쭉 경로 적어주시고 시트 번호 뭐 엑셀 시트 1번, 2번, 3번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시트 번호 적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아까 요 CSV 파일 불러드릴 때 있죠. CSV 파일 불러드릴 때 read.csv도 있지만 쿼리 짤 줄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SQL 짤 줄 아시는 분들 read.csv.sql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원본 파일에서 데이터 땡겨올 때 정말로 쿼리 짜는 거예요. SQL 짜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샥 불러드려요. 엄청 편리하고 좋은 조건입니다. read.csv.sql 이 뒤에 .sql만 붙이시면 돼요. 그 명령어 쓰시면 조회할 때 그냥 맞는 조건만 딱 해서 불러와 버리면 돼요. 엄청 편합니다. 그냥 쿼리 짤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SQL 공부 좀 하시면 이 R 안에서도 나중에 이제 뭐 간단히 보여드리겠지만 이 R 안에서도 어지간한 안시 SQL 다 돌거든요. 그러니까 쿼리 짤 줄 아시는 분들은 마치 DB처럼 쓰시면 돼요. 쿼리로 그냥. 우리가 이제 함수를 다양한 함수를 많이 배우실 거예요. 핸들링한 함수를 많이 배우실 건데 사실 솔직히 어렵거든요. 처음 쓰니까. 근데 SQL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 함수 모르셔도 그냥 SQL로 다 제어를 하시면 돼요. 되게 편합니다. R 정말 좋아요.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엑셀도 보셨고요. 이제 뭐 차이점 한번 볼게요. read lines, read.table, read.csv 이게 주의사항인데 자 원본 파일이 CSV 테스트에서 확장자를 이제 txt를 일부러 줬어요. 일부러. 확장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확장자를 이렇게 주더라도 read.csv 쓰시면 얘가 자동으로 안에 내용 읽어서 콤마로 구분되어 있구나 해서 CSV로 이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령어를 read.table 또는 readlines 잘못 쓰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처럼. 자 readlines 써가지고 불러드렸어요. 이게 지금 각각 컬럼인데 이걸 그냥 같은 행으로 인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read.table로 불러드리니까 컬럼 이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read.table로 불러드리시려면 반드시 SEP라는 옵션 사용하셔서 구분자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불러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명령어로 불러드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이터를 잘못 불러놓고 뭐 무슨 수로 분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행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잘 좀 구분을 하시고요. R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RDB에 바로 붙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RDB에 많이 저장돼 있잖아요. 자, 오라클 DB에 R이 바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 그 오라클 클라이언트하고 내 R이 깔려 있는 이 PC하고 오라클 DB하고 오라클 클라이언트로 서로 커넥션이 맺어져 있어야 돼요. TNSPing 날아가고요. 접속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 PC에 R 깔아가지고 그냥 다리 하나 놓는 거예요. 다리 하나 놓으면 명령을 치면 데이터 바로 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이렇게 하죠. 데이터 분석가가 DB 잘 모르잖아요. 그럼 분석가가 어떤 분석을 해야 된다. DBA한테
김 과장님 뭐 데이터 좀 뽑아주세요. 하면 뭐 토드나 오렌지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데이터 뽑아 엑셀로 저장해가지고 넘겨주죠. 그럼 엑셀 파일 불러오거든요. 근데 그 김 과장님이 결혼을 했네. 2주간 유럽 여행을 갔어. 근데 사장님이 야 이번 주까지 뭐 현황 뽑아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DB 하시는 분들도 이 데이터 분석 이거를 좀 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DB 했던 사람이라고. RDB가 그 용도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 담아 놓는 큰 통이잖아요. 데이터만 담아 놓기만 하거든요. 실제로 돈 되는 건 담아 놓는 거 분석해 가지고 뭐 찾아내서 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여태까지 DB의 롤은 데이터만 저장해 놓고 남이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콜이 날려서 뽑아 주기만 하고 그게 수동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장 최근접해서 보고 잘 아는 사람인데도 못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R이 DB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을 수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 오라클 DB에 아주 심플하게 붙을 수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을 다 하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어차피 못하니까. 내용이 엄청 많아서 이건 책에 다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책을 보시고 세팅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설치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연결이 다 된다는 가정하에서 DBI나 RODBC 패키지 깔고요. 올려가지고 DB 커넥트 해서 이게 땡기면 바로 불러줘요. MySQL DB 마찬가지입니다. MySQL 커넥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오라클 클라이언트처럼.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PC에 깔고 땡기면 그냥 바로 땡겨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DB 중에 SQL 서버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이거 윈도우의 그 제어판에서 ODBC 세팅하시고요. R 연결하면 그냥 바로 붙을 수 있어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새 대세 DB, 포스트그레스QL. 어제 뭐 KT에서 무지하게 밀더만요. 그러니까 포스트그레 KT하고 기상청에서 무지하게 미는 DB죠, 그죠? 이게 그 OLTP에서는 좀 문제가 저도 이제 뭐 자세히는 잘 안 써봐서 모르는데 써보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OLTP 쪽에서는 뭐 아직 성능이 좀 떨어지고 OLAP 쪽에서는 TPAP 아시죠, 그죠? 혹시나 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막 바꾸고 막 대량으로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변경하고 이런 쪽에서는 퍼포먼스가 아직 좀 떨어지는데 그냥 데이터 많이 저장해 놓고 통계 작업 같은 거 돌리는 거 그런 작업에서는 굉장히 퍼포먼스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현황 같은 거 뽑을 때 이제 많이 쓰고 일단 어쨌든 간에 공짜니까 공짜니까 뭐 유지 보수료 그냥 좀 주긴 하지만 그래서 포스트그레스QL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 그 통신사에서 많이 이제 그 MySQL 쓰다가 오라클의 그 자바 소송을 보고 느끼는 게 많아가지고 갈아타시는 분이 많죠. 야, 요거 요대로 있다가 오라클한테 그대로 뒤통수 맞겠네 싶어가지고 마리아DB로 많이 갈아타시잖아요. 마리아DB하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R이 엄청 좋아요. 진짜. 구글에다가 마리아DB in R 딱 치시면 연결하는 패키지 빡 나와요. 그대로 세팅하시면 돼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RDB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강점이고 좋은 점 되게 많습니다. 자, 불러오는 거 대부분 다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뭐 비정형 데이터 불러오는 거, read.table, 그죠? read.csv,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엑셀, 이런 다양한 RDB에 있는 데이터들을 잔뜩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와서 아까 보신 데이터 프레임에 담든지, 땡겨와서 리스트에 담든지, 땡겨와서 매트릭스에 담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다양한 함수 같은 거 거기서 작업하실 거거든요. 작업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작업하셨으면 저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뭐냐면 저장을 잘못하시면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데이터 날려먹습니다. 저장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캔 함수 이용해가지고 사용자한테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한테서. 자, 예를 들어서 스캔이라는 함수, 이 함수도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올 수 있는데 뭐 그 용도로는 잘 안 쓰고요. 주로 이제 쓰는 거는 사용자한테 어떤 값 입력해라 이래가지고 그 데이터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자, N01이라는 변수에 스캔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스캔 이렇게 쓰면 얘가 프롬프트를 띄워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할 숫자 치고 이제 입력 다 했으면 마지막에 빈칸 두고 엔터를 치시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는데 문제는 숫자 입력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글자 입력 받을 때는 이렇게 그냥 쓰시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글자를 입력 받으실 때는 what이라는 옵션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입력 받으실 때. what이라는 옵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제 뭐 초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R로 분석용 프로그램을 짜는데 저 뭐 고객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 분석해 드릴까요? 날짜 입력하라고 치는 거거든요. 그럼 고객이 날짜를 입력을 했어. 그러면 그 날짜 변수에 담아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루프 돌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할 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태블루나 소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소셜 데이터 땡겨가지고 사용자한테 어떤 키워드 검색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키워드 치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주요 단어들 쫙 해가지고 뭐 연관 단어도 그려주고 버블 차트도 그리고 쫙 난리부스를 뜬단 말이에요. 사용자한테 키워드 입력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요거 쓰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쉽습니다. 근데 옵션이 what인데 이걸 왜 what을 했을까? 사실 뭐 중요하진 않는데 이걸 왜 what을 했을까? 이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근거는 없는 학설인데 이게 아닐까 싶어요. 숫자 이렇게 입력받으니까 잘 되거든. 그래서 글자도 잘 되겠지 해서 글자를 입력받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와 영어로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와 해서 글자는 what으로 하자. 개그인데 참. 그렇습니다. 아직 3일 더 남았으니까 3일 동안 빡세게 개그 연습해 올게요. 공부는 즐겁게 하셔야 되니까. 자, 저장하는 거 잠깐 보고 한 10분만 더 보고 잠깐 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석을 해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명령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장하는 형태가 달라지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저장을 할 데이터가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형태의 데이터다. 그러면 write나 writeLines 명령을 쓰시면 저장하실 수 있어요. 비정형 이런 형태로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근데 대부분 이런 형태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저장해라 뭐 이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죠. 이 두 개 결과 똑같습니다. write나 writeLines나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결과가 이런 정형 형태예요. 그러니까 표 같은 형태. 이럴 때는 반드시 write.table이라는 명령으로 저장을 하셔야 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write.table 명령 안 쓰고 뭐 write나 writeLines 명령을 썼다. 그러면 데이터가 표 형태로 저장이 안 되고 이상하게 저장이 돼버려요. 나중에 뭐 다른 작업 못 하거든요. 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댓글 쫙 불러들이셔가지고 키워드 골라내셔가지고 통계를 쫙 냈어요. 그래서 홍길동 100번, 일지매 50번, 유관순 30번, 뭐 을지문덕 20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빈도수를 딱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엑셀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write.table 치면 그대로 계산 결과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엑셀로 넘어가가지고 차트를 그리든지 뭐 다양한 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령 안 쓰고 write라는 명령 쓰시면 이상하게 저장이 돼버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많이 물어보셔서 자, 이걸로
자, 이게 다산 콜센터 그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제 설치를 다 해서 불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원에서 리드라인즈로 이렇게 불렀어요. 자, 제일 마지막에 저 엔터 안 쳐서 저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데이터 원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 총 6,969건의 댓글이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요거 쫙 잘라가지고 키워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키워드를 골라낼 겁니다. 요명 영어가 나중에 이제 한 중급 과정 정도에서 배우시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중급에서 키워드 골라내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리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 이제 요 함수가 저 하는 키워드를 골라내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저게 엄청 빠르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잘라내서 트램 1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자른 거예요. 6,966건을 한 건씩 잘라서 리스트에 담은 거예요. 이게 리스트에 담고 요주를 자르니까 금천구, 폐렴, 유견, 접종, 일정, 문의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수작업으로 다 마사지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놓고 뭐 중복값 이렇게 다 제거하고요. 이제 요 밑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키워드 날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자세한 건 나중에 중급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요 G서브라는 요 밑에 애 있죠. 요 G서브라는 애가 뭐 하는 거냐면 앞에 나오는 글자를 뒤에 나오는 글자로 바꿔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저기 중에 민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없애버려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120번에 전화 걸면 다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키워드 필요 없으니까 접수, 뭐 한지, 가능한지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하고 나면요. 요 작업을 하고 나면 이 변수에 제일 많은 글자가 뭐냐면 공백이 돼버려요. 요 작업하고 나면. 그러면 저 공백을 나중에 빈도 분석 같은 거 하면 전부 공백으로 나와서 공백을 없애야 되거든요. 어떻게 없애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으로 없애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죠. 데이터사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데이터만 골라내서 이게 언리스트 여기 데이터만 골라내는 건데 데이터만 골라내 가지고 다산2에 저장을 해라. 저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산2에 저장했죠. 다산2 파일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 파일이 어떻게 되느냐? 다산2.txt 이 파일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쫙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런 애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뭐 공백도 들어가 있고 뭐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요 놈을 불러드릴 때 read.table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저 파일 안에 있는 공백들은 싹리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969건 일단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가 31,506 단어가 나오는 거죠. 저 단어에서 저 단어 저만큼 나오죠. 저기서 이제 빈도를 조사를 할 거예요. 31,500 단어에서 분명히 중복으로 나오는 단어 되게 많거든요. 빈도 조사하는 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빈도 조사를 합니다. 지금 빈도 조사 끝난 거예요. 벌써 3만 몇천 개 금방 1초도 안 걸려서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빈도 조사를 해서 나오는 거 보면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형으로 바뀐 거잖아요. 어떤 단어 몇 번 나오고 어떤 단어 몇 번 나오고 어떤 단어 몇 번 나오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워드 카운트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게 단어가 지금 엄청나요. 희망 6번 나오고 흡연 6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서 저거 많이 나오는 순으로 소팅해 가지고 걸러낼게요.
자, 많이 언급된 단어 제가 몇 개 있죠? 100개 했나요? 예, 많이 언급된 단어 100개. 100개를 역정렬 시켜가지고 언급된 순서로 역정렬 시켜서 이렇게 뽑은 거예요. 뽑으니까 가능한지 뭐 이쪽.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필요 없는 단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 뭐가 가능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출력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없는 애들도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야. 나중에 필터링 작업을 하는데 자 중요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6,900건의 댓글을 불러와가지고 탁 잘라서 키워드 해가지고 몇 번 언급된다는 요렇게 만든 게 이게 정형이잖아요. 표로 만든 거거든요. 이 표로 만든 거를 저장을 할 건데 자 저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것도 한번 할까요? 필요 없는 거 날리고 그냥 여기서 저장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저 값을 str1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str1이라는 변수에는 지금 많이 언급된 단어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똑같은 내용 들어있죠. 저놈을 이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는데 자 str1에 있는 값을 str1.txt로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죠. str1.txt 한번 가볼게요. str1.txt 요거죠. 이렇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키워드가 안 나와. 숫자만 나와. 이거 뭐 우자라고. 실컷 작업해놓고 잘못 저장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str1.txt 이거 이제 true로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럼 키워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마사지 해가지고 다른 거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게 명령어가 이게 그냥 명령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컷 작업해 놓고 하나 잘못하면 전부 허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올 때도 잘 불러오셔야 되고요. 저장하실 때도 잘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저 중급할 때 저렇게 저장하셔가지고 조작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조작이라면 좀 그렇지만 전문 용어를 마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단어가 빈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번 나왔다. 근데 나 이거 1000번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900번 홍길동 칩니다. 홍길동 900번 쳐요. 실제로 그럽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필요하면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들을 다 맞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몇천 건, 몇만 건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엑셀에서 이 단어 100만 번, 이 단어 50만 번, 이 단어 30만 번 딱 표 딱 만들어가지고 딱 불러와서 워드 클라우드 찍으면 바로 돼요. 그냥 한 방에.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장하실 때 잘 저장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read.table, 그래서 write.table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할 때 그 형태가 비정형이다. 그러면 write나 write lines. 저장을 해야 되는 형태가 정형이다. 그러면 무조건 write.table. CSV로 저장하고 싶다. write.csv. 그죠? 여기 CSV잖아요. write.csv. 저장하는 건 쉽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만약에 엑셀로 저장하고 싶다. 엑셀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write XLS, 이 XLS 패키지 설치하셨어요. write.xls 요 이용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R을 잘 쓰신다는 거는 패키지 싸움이에요. 패키지 싸움. 그죠? 그래서 어떤 패키지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패키지 싸움인데 이게 R이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그겁니다. 이 패키지가 만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패키지마다 문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들었으면 뭐 변수 이름이라든지 쓰는 문법이라든지 좀 통일을 해서 만들었을 텐데 A 패키지는 홍길동이 만들고 B 패키지는 일지매가 만들었어요. 그 A 패키지는 홍길동이 만들었으니까 홍길동 생각대로 문법을 만든 거고
B는 일지매가 만들었으니까 문법이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럼 하려면 A, B 다시 다 배우셔야 돼요. 새 마음 새 뜻으로. 그게 R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세요. 자, 그림도 저장이 됩니다. 이제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그림 그려서 그림으로 저장하고 싶다 하면 save plot이라는 명령을 치시면 그림으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저 중급점에서 지도 같은 거 되게 많이 이게 핸들링 하거든요. R에서 그 지도 같은 거 저장할 때 뭐 gg save 이런 명령어도 있고요. 저장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HTML로도 저장할 수 있고 XML로도 저장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저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많이 물어보셔서 잠깐 쉬기 전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PDF를 읽을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학교 같은 데에서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땡겨 와가지고 뭐 이렇게 데이터 좀 보고 싶다. 대부분 PDF로 돼 있잖아요. PDF로 불러드릴 수 있는 PDF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PDF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글자 아니고 그림이라는 거. 그죠? PDF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 리드 라인즈, 리드 이게 못 읽어요. PDF는 나중에 우리 저 중급에서 배우시는 TM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TM, 텍스트 매트릭스, 뭐 텀 매트릭스, 뭐 이런 영어로 부르는데 우리 이제 영어 같은 거 분석할 때 TM 패키지를 많이 쓰는데 TM 패키지 안에 보면 PDF 불러드리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면 PDF도 불러드리실 수 있어요. 다 그냥 R은 어지간한 정말 뭐 특별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세스 데이터가 있는데 세스 데이터 R로 불러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패키지 다 있어요. 뭐 SPSS 다 매트랩 다 있습니다. 불러와서 쓰시면 돼요. 결국 패키지 싸움이에요. 패키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불러오고 그다음에 저장하고까지 다 보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파일을 R로 불러드리고 작업한 거를 저장하고 이제 작업하셔야 돼요. 그죠? 10분만 쉬셨다가 작업을 하실게요. 지금 25분이니까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